뉴스 정면 승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4.5 뉴스 FM, YTN 뉴스 FM, 강정의 정면 승부입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입니다. 달력상으로는 봄인데요. 오늘 눈까지 내렸죠.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적십자사 실무 접촉 회담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우리 남북관계는 아직 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도 뉴스 정면 승부는 Yes or No로 시작합니다.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이 오는 10일로 예정되어 있는데요. 정면 승부 3라운드에서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 양쪽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합니까?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질문은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Yes 또는 No라고 답하시고요. 의견도 함께 보내주시면 이 방송이 끝날 무렵에 집계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0945,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94.5MHz 주파수 고정해 주시고요. YTN 라디오 앱 Yes로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Yes 게시판에도 글을 남길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월 6일 목요일 강조의 뉴스 정면 승부 들어갑니다. 친절한 수현 씨의 까칠한 뉴스. 네, 오늘도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친절한 숙현 씨 오늘은 어떤 뉴스부터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국방부 소식입니다. 네. 국방부가 오늘 국방개혁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 기간은 2014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우리 군의 작전 수행 체계가 5년 안에 야전군 사령부에서 전방군단 중심으로 개편이 됩니다. 또 핵심적인 군사 전략도 선제적인 대응 조치를 의미하는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현재 63만 3천 명의 병력을요. 향후 8년간에 단계적으로 11만 명 정도를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모두 육군을 줄인다는 거죠? 예, 모두 육군을 줄인다는 거죠. 그리고 향후 5년간 국방비 소요 재원은요. 전력 운영비와 방위력 개선비 등을 포함해서 214조 5천억이라고 합니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기본 계획을요. 오늘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해서 재가를 받았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능동적 억제라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네네. 적극적 억제를 능동적 억제로 바꾸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네. 예. 적극적 억제라는 군사 전략이 2년 전에 발표된 기본 계획에 있었는데요. 네. 오늘 다시 들여다보니까 오늘은 적극적인 억제가 능동적 억제 개념으로 수정이 된 상태입니다. 네. 국방부가 당연히 설명을 했겠죠. 능동적 억제 개념은 북한의 다양한 위협을 실효적으로 억제하고 북한이 도발을 시 자위권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도발할 의지를 분쇄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대응 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개념이요. 이른바 선제 타격으로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국방부는 오늘 얘기했던 이 선제적 대응 조치가 전면적으로 넘어가기 전에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방안을 모두 다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설명을 했고요. 네. 대응 조치의 스펙트럼은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설명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북한에서 긴장할지도 모르겠네. 네. 네. 잠시 후 정면 승부 2부에서 국방부의 김민석 대변인 직접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또 어떤 겁니까? 이산가족 상봉을 우리가 상봉 정리를 위한 실무 접촉을 갖자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요. 북한이 오늘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측은 오늘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이산가족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을 가질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지 않다라고 전제를 깔았고요. 특히 현재 남북 관계를 보아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와 같은
중대한 인도적인 문제들을 남북 적십자 간 협의로 해결될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다. 그렇죠. 네. 이제 두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일단 북측이 언급한 환경은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군사훈련을 의미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또 후반에 밝힌 이 적십자 차원이 아니라 고위급 협의를 제안하자 이런 역제안의 성격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성김 씨, 주한 미국 대사죠. 네네. 성김 대사가 일본군 위안군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했네요. 그렇습니다. 네. 어제 일단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그 외교부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위안부 문제를 직접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네. 국제적인 여론을 환기시키겠다 이런 정부의 의지가 돋보이는 대목이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미국 차례였습니다. 한 토론회에 참석한 성김 주한 미국 대사는요. 위안부 혹은 성노예라는 문제는 아주 중대한 인권 침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구체적 해결 방식에 대해서는 결국 한일 문제라고 전제를 깔면서도 일본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느끼고 있는 우려를 싣고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해결하도록 미국은 우방국으로서 권유하고자 한다라고 네. 밝힌 상태입니다. 또 집단적 자유권 문제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성김 대사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한국에 해를 가하거나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미국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우방국으로서 권유하겠다. 네네. 이런 표현을 썼군요. 네.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 조작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의혹에 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검찰 조사를 받은 조선족이 자살을 기도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더 꼬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진실 규명에 참 필요한 참고인인데요. 네. 국가정보원에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족 김모 씨가요. 자살을 기도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감정 결과 변호인 측과 검찰 측이 제출한 자료의 관인이 서로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요. 네. 이와 관련해서 검찰은 김모 씨를 소환해서 조사해온 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세 가지 여러 가지 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늘 자살을 기도했던 김 씨가 중국 공문서를 위조해서 국정원에 전달한 데 따른 부담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한편에서는 국정원이 문서 조작을 지시했고 결과적으로 그 책임을 김 씨에게 떠넘기면서 이렇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것이라는 이런 시각도 함께 존재합니다. 네,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다고 이것저것 자꾸 이제 추측을 할 필요는 없고 네. 빨리빨리 수사를 해서 좀 밝혀줘야 우리 국민들이 시원해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 좀 차질을 빚고 있는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 KT가 말이죠. KT 홈페이지가 해킹을 당했다면서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가입 고객이 1,600만 명, 네. 우리가 5천만 인구인데요. 네. 1,200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말이 안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말로 뉴스가 된 것 이건, 같고요. 네. 네. 개인정보 이제는 이런 말 자체가 무의미해진 것 같습니다. 예.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KT 홈페이지를 해킹해서 개인정보를 탈취한 뒤 그 휴대전화 개통과 판매 영업에 활용한 혐의로 전문 해커 김모 씨와 정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요. 파로스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신종 해킹 프로그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KT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이후에 개인정보를 빼내왔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지금 보니까 최근 1년간만 해도요. 1,200만 명의 고객 정보를 빼냈습니다. 이들이 확보한 개인정보에는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물론이고요. 집 네. 주소, 직업, 은행 계좌까지 모조리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네, 말도 안 돼요. 그죠? 네. 말도 안 대한민국이 뭐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세상에. 없습니다. 정말. 이거 주민등록번호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 함부로 바꿔주지도 않잖아요. 예, 최근에 그래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하는 법안이 그러게 통과되긴 말이죠. 했는데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야 모두가 지금 치열하게 이제 내부적인 경선을 치르던가 할 것 같은데 이 게임의 룰을 놓고서 신경전이 가열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최근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바가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대의원과 당원, 국민선거, 선거인단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하지만 여론조사만을 통해서 공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열어둔 그런 상태였죠. 전략 공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일종의. 예, 현재 당에서 벌고 있는 유력 후보를 위해서 특정 지역에서 조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경쟁자들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어 내분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당을 추진 중인 민주당 새정치연합 여기는 더 심각합니다. 물론 지분 나누기를 안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지만요. 네. 민주당은 기존 출마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인 반면에 새정치연합은 후보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때문에 향후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 되겠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 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6시 17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죠. 김미란 캐스터입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3월이 오긴 했지만 꽃샘 추위로 다시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퇴근 시간이 되면서 도심의 교통량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남대문로 종강역에서 한국은행 앞까지는 양방면 교통량 많은 정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을지로는 서울시청에서 동대문 역사 문화공원까지 제속도를 밑돌며 이동하고 있고 반대편도 차간격이 자주 좁혀지고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수락 지하차도에서 노원구 구간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부근 정체가 되고 있고요. 다시 상계교부터 월계 1교 사이로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반대 의정부 쪽으로는 중랑교부터 녹천교까지 시속 30km 미만이고요. 북부간선도로는 도심 쪽으로 묵동 나들목부터 하우골 램프까지는 정체 서행입니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하루, 여러분의 하루를 정리해드립니다.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야권이 통합되면서 지방선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시장 선거 구도도 양자 대결로 뚜렷해진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과 통합신당의 한판 대결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은 유력한 여권 내 후보죠. 정몽준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정몽준 의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돼갑니까? 네, 네,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정몽준 의원님은 7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네. 그리고 계속 대선 주자로 이제 거론이 되어 왔었고, 실제로 뭐 대선에 출마했다가도 들어가시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서울시장으로 나오신다고 하니까, 네. 이건 뭐냐, 이 출마의 변을 좀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그 YTN 라디오의 청취자들을 위해서 출마의 변 먼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서울 토박이고요. 네. 그리고 현재 서울에서 좀 어려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동작구의 재선 의원입니다. 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의 미래, 비전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죠.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 다른 후보들도 뭐 쟁쟁한 후보들이 많이 있는데 현직 시장도 있고요. 네. 내가 가장 강점이다, 경쟁력이 있다, 가장 적합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점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떤 네. 점을 드시겠습니까? 뭐 학교에서는 제가 경제학 공부를 했었고요. 아, 경제학. 예. 그다음에 미국의 대학원에 가서는 경영대학원, 뭐 국제정치 이런 공부를 했는데요. 네. 글쎄요, 경제학 공부는 다른 학문에 비해서 어떻게 우리 사회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느냐 이런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예. 그 미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저는 여러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 거다, 안 될 거다 하는 분야에 이제 도전을 해서 네. 일정한 부분 좀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죠. 네. 제가 이제 아버님 따라서 88 올림픽 유치 활동했던 거라든지요. 예. 제가 이제 2000년 월드컵을 했던 일. 예. 그리고 현대 중공업에 가서 일을 했던 일. 뭐 이런 일에 대해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잘 종합을 하면 네. 지금 뭐 침체돼 있다고 할까요? 예. 침체된 서울에 다시 활기를 불어넣는데 제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좀 짓궂은 질문이기도 한데 말이죠. 본인 스스로 생각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한 점이라든가 아니면 뭐 오해를 받고 있는 점이라든가 또는 뭐 약점이라든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점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좀 보완해야 할 점. 그 어떤 네, 것이 우리 있습니까? 변호사님이 이제 질문을 그렇게 해주신 거 아주 고맙고요. 네네. 제가 이제 제가 지금 국회의원 선거는 7번 해봤고요. 예. 그리고 이제 대통령에 나가겠다고 해서 또 경험한 게 한 2번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항상 서민의 어려움을 모르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네. 우선 제가 6.25 때 태어났거든요. 예. 근데 제가 6.25 때 한참 겨울에 태어났는데 예. 저희 집안에서 어르신들이 얘기하는데 제가 어렸을 때 폐렴이 심하게 걸려서 집안에서는 제가 죽는 줄 알았대요. 그러니까 뭐 저희 집안이 6.25 때 무슨 특별한 집안이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의 성장 환경이 그 다음에도 저는 그 사람의 생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네. 정치인들이 말로는 뭐 국민 통합 이런 얘기 잘 하다가요. 예. 선거 때 되면 이제 편가르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편가르는 방법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정치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항상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서민을 이용하는 정치인이 있고요. 예. 서민이 중산층이 되도록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정치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예. 저는 실제로 도움이 주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하여튼 이제 선거 때가 되면 이런저런 소리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요 보습이 얼마냐 이렇게 답변을 잘 못하셔가지고 곤욕을 치르시고 하셨는데. 네, 그때 제가 있는 동작구에 예. 마을버스가 많이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마을버스를 가끔 타는데 사실 뭐 제가 혼자 타는 게 아니고 일행 두세 명이 같이 타니까. 예. 직접 내보진 않으셨어요? 네, 뭐 카드로 이렇게 하고. 근데 또 그때 제가 무소속 국회의원을 오래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무소속 국회의원 하다가 당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돼서 그 뭐 전당대회인가 이런 걸 하는데 네. 그때 뭐 저를 도와주는 사람은 없고 저를 전부 공격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조금 뭐 좀 그런 상태고요. 그다음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네. 자, 당내 말씀을 좀 먼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김항식 전 국무총리가 출마 선언할 것 같습니까? 그건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변호사님, 지금 어디 미국 계신데죠? 예, 그렇답니다. 뭐 요즘 뭐 국제 전화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직접 전화해서 주시면 그것도 방법이겠네요. 뭐 모르는 체주도 아니고 한번 네. 시대걸만 그리고 하겠네요. 예. 지금 우리는 서울시장 후보가 되고 싶은 사람은 10일까지 후보 등록을 해야 돼요. 글쎄 말이죠. 그리고 이건 또 본인이 있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저도 궁금하니까 네. 변호사님이 이왕 뭐 전화 한번 해서 좀 네. 알려 주시죠. 그런데 이제 신청 마감이 10일인데 15일로 미루었다면서요, 당에서. 그것도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래요. 예. 글쎄요. 어떻게 되는지. 마음에 안 드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네. 그분이 아직 새누리당에 입당했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었어요. 그렇죠. 아직 당원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원도 아니고 네. 또 그분이 본인이 출마할 것 같이 얘기는 하셨지만 본인이 직접 내가 출마할 테니까 좀 연기해달라. 네. 그 후보 등록 마감일을. 예.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했다는 얘기도 못 들었거든요. 그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 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본인은 요청도 안 하는데 알아서 막 이렇게 해주는지 네. 한번 변호사님이 직접 미국에 전화해 보시죠. 그렇군요. 이 당에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만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 가지고 제가 불만이라고 그러다기보다는 우리 당이 모양이 참 이렇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선을 하실 각오는 하고 계시고요. 당연히. 네. 네. 이재호 의원, 네. 이재호 의원이 발벗고 나서겠다고 보도가 됐었는데 어떤 겁니까? 이재호 선배께서 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는데.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대요? 한 적은 없어요. 네. 그럼 한 적은 없는데 글쎄 하여간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예, 한 적이 없다. 네. 그래서 당내에서 지금 친박이니 비박이니 이런 개파 갈등 없습니까? 글쎄요. 이제 그것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 지금 친박이니 친인이 하는 것이요. 예. 박근혜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이명박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게 생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두 분이 다 대통령 되셨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와서 친이 친박 이런 건 도대체 무엇을 위한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당연하죠. 네, 그런데 그런 거 빨리 없어져야겠다 생각하는데요. 네. 문제는 그런 거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당에 있다면 네. 그건 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긴 있어요, 지금? 웃으시네요. 글쎄요, 뭐 없어야 되겠죠, 그런 거.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박심 논란이 자꾸 나오는 거거든요. 네. 네. 다른 지역에서도 그렇고. 네. 지금 박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글쎄요, 그거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없겠죠. 뭐. 네. 근데 제가 네. 우리 박 대통령하고는 초등학교가 동창이고요. 동기동창이시지. 네, 그리고 뭐 박 대통령께서 국회 오시기 전부터 제가 잘 아는 편이고요. 네. 그리고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제가 선거대책위원장 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만약에 박심이 있으면 뭐 저도 박심이 될 수 있다 생각하죠. 네. 그런데 대통령은요, 이 선거에서 중립을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주 중요한 거죠. 네, 예. 그리고 말이죠, 밖으로 보죠. 이제 밖에서는 아마 박원순 서울시장이 가장 강력한 후보이고 또 현직 시장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신경을 많이 쓰실 텐데 도대체 박 시장이 하는 시정에 대해서 이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서서 해야 되겠다.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 박 시장이 어떤 시정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이제 본인이 하신 이야기가요. 네.
물론 본인이 무슨 심오한 철학인지 저희들이 알 수는 없지만 본인은 일하지 않는 시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런 얘기 하셨고 네. 그다음에 삽질하지 않겠다. 네. 토건 사업 신중히 해라, 재검토해라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오세훈 시장 때 그 경전철을 7개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부정적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최근에 오히려 그걸 또 3개를 더해서 10개 하시겠다 발표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저희들이 볼 때 좀 이해하기 어렵고요. 네. 그다음에 그 한강의 노들섬 아시죠? 네, 노들섬. 예. 그게 한 20만 평 되나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오페라 하우스를 하겠다는 게 오세훈 원래 그랬었죠. 이명박 시장 오세훈 시장의 계획이었는데 원래 그랬죠. 예. 근데 그걸 안 했는데 뭐 안 하더라도 다른 좋은 걸 하면 되는데요. 네. 현재 그게 뭔지 아세요? 현재 그게 텃밭이랍니다. 예. 근데 텃밭 하는 분도 불편해서 뭐 안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 형편인데 예. 그러면 전임 시장이 했던 계획을 변경하는 건 좋은데 예.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네.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대안이 텃밭이라고 그러니까 뭐 실망하는 사람도 있겠죠. 네. 그 노들섬 거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만약 당선 되시면? 그거는 아주 좋은 위치죠. 그 떠오르는 해를 뭐 한강물하고 같이 바라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위치고요. 평수도 네. 아주 넓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의 자랑거리가 되는 문화 여가 시설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문화 여가 시간 시설. 너무 많이 흘러 보내면 안 되겠다 생각합니다. 아, 네. 그 경전철하고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말이죠. 서울은 그저 중소도시하고 다르다. 뭐 경전철도 잘 살릴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거는 박 시장께서 하신 말씀 서울시에서 공식 발표한 걸 저희들이 다 찾아보면 아실 텐데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또 임기 말엔 입장을 좀 바꾸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군요. 정몽준 의원님께서 아주 강적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민주당에서 말이죠. 비난 논평들을 내놓고 그래요. 네. 그 연봉 1만 원 시장 이야기. 네. 그리고 뭐 사죄를 좀 털어낼 수도 있다 하는 부분에 네. 관해서 이거 돈 많다고 자랑하는 꼴이냐 뭐 이런 성명을 했던데요. 돈 많다고 자랑하셨습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어느 인터뷰에서요. 예. 뉴욕의 블룸버그 시장이 연봉 12불 우리 돈으로 10,000원을 받았대요. 예. 그러니까 저도 혹시 시장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냐. 네, 뭐 그렇게 하는 거 생각해 보겠다 그랬고요. 네. 글쎄 그거 가지고 그렇게 시비 걸 일은 아닌데요. 네. 좀 다들 과민하신 것 같습니다. 그럴 생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아니 물론 이제 그것뿐이 아니고 예. 물론 이거는 법이 허락해야 되는데 블룸버그 시장은 뉴욕 시장 하는 동안에 자기 개인 돈을 한 7천억을 썼대요. 예. 뭐 여러 가지 좋은 일 하려면 돈 쓰지 않겠어요? 네. 뭐 좋은 일 있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서울시가 워낙이 큰 도시인데다가 참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송파구에서 그 세모저가 생활고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또 마포구에서는 또 막노동 하시니까 고독사를 하시고 말이죠. 이게 복지 시스템을 아주 혁신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더군요.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니페스토 정책 공약으로서. 복지가 우리나라 지금 뭐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 미흡하지만 이제 복지 예산이 이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네.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한 100만 명은 되지 않을까 싶고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이제 그 복지 수급,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했으면 네. 뭐 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요. 네. 뭐 그런 분들인데 신청했는데 또 빠꾸됐을 거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네. 뭐 제도상의 문제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부양 의무 제도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는데 네. 하여간에 현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100만 명이라면 그건 제도를 개선해서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네. 그 서울시장도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네요. 네. 네, 그렇죠. 만일에 서울시장이 당선되면 201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게 되는데요. 그거 포기하십니까? 네, 그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뭐 임기 마치는 게 이제 도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저는 주중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주말에는 시민들하고 축구, 테니스 뭐 등산하면서 재밌게 보낼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예. 그 계획을 완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 운동가인데요.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매니페스토 중심의 그런 좋은 선의의 경쟁을 하는 이런 선거를 해보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평창 동계올림픽 프레젠테이션을 성공적으로 이끈 나승현 국제스포츠협력센터 이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팀워크, 즉 소통이죠. 올해는 스포츠 행사가 정말 많은 한 해이죠. 선수들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감동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팀워크라고 생각합니다. 팀원들 간의 소통도 있어야 되고요. 코치나 여러 관계자들과의 소통이 있어줘야지 최고의 팀워크가 보여지고 최고의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스포츠 분야 외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우리가 소통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면 더 좋은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고 그러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더 밝지 않을까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Yes or No에서는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여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4477님 예스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저는 의사도 아니지만 의료 수가가 최근 10년간 매년 2, 3% 인상으로 억제가 되고 현 수가는 병의원이 적자를 피할 수 없는 실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국민들이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라고 적어주셨군요. 다음에 8441님은 노라고 적어주셨습니다. 부당한 집단 휴업이라고 봅니다. 의료업계의 이익만을 위한 휴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당하지 않아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을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앱 예스로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요. 예스 게시판에도 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서 세계 지성인의 필독지 월간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3개월 구독권 그리고 맥스무비 영화 예매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정면 인터뷰 2라운드 들어가겠습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지킴이 행복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방부가 국방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상비 병력을 현재의 63만 3천 명에서 52만 2천 명으로 줄이고 병력 구조를 부사관 등 간부 위주로 개편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개혁안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국방부 대변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석 대변인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국방부에서 국방개혁 기본 계획 주요 방향 발표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좀 간단히 요약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이번에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 계획은 5년마다 한 번씩 전면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네. 이는 한미동맹 발전 그리고 남북한 사이의 군사관계 변화 추이 등 그 국내외 안보 정세와 국방환경 변화 요소 등을 감안해서 지난 실적을 또 분석해서 반영한 것인데요. 네. 핵심 내용은 첫째로 2022년까지 네. 상비 병력을 62만 현재 62만쯤 되는데 52만 2천만 명으로 감소시키는 겁니다. 2천 명으로.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시작전 통제권 네. 전환에 대비해서 미래사령부를 편성합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킬체인, KAMD인데 킬체인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파괴하는 것이고 제거하는 것이고 KAMD는 북한이 쏜 탄도미사일을 하늘에서 요격하는 겁니다. 예. 이런 전력 증강하는 것이고 이와 함께 그 육군의 지휘구조도 단순화됩니다. 네. 그리고 육군의 그 군단과 사단을 컴퓨터 네트워크 체계를 기반으로 해서 예. 신속하고 또 집중적인 전투가 가능하도록 개편하고 네. 그 작전 범위도 지금의 3, 4배로 확대하는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병력을 줄인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건 좀 육군을 줄이는 거죠. 해군과 예. 공군 해병대는 그대로 두고요. 그대로입니다. 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예, 우선은 잘 아시겠지만 군 구조 계획의 목표가 네. 미래전 수행에 적합하도록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정보와 첨단화된 네트워크 중심의 공세적 통합 작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 모든 현재 병력을 다 가져가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첨단 무기로 다 만들어야 되니까요. 예. 그런 문제도 있어서 이와 함께 이제 더 근본적인 문제는 출산율이 그동안 굉장히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재 병력 의무를 가진 대상자들이 줄어든다. 2022년이 되면 매우 크게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병력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규모를 줄일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시는 거고 앞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화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대비책을 만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한반도 상황하고 맞느냐 우려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북한 병력이 120만 명에 가깝습니다. 네. 매우 대규모여서 우리 군의 병력 감축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진에 대비해서 우리 군구조 개편을 첨단 전력으로 보강하고 또 사단이나 군단의 작전 기능을 지금보다 월등히 더 키운다면은 네. 지금과 같은 그런 단순한 작전 개념이 아니고 네. 마치 미군이 이라크에서 전쟁했던 것처럼 효율적으로 작전을 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응할 수도 있다. 네. 이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개념을 바꿔가고 있습니다. 네. 병력을 줄이는 것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불가피한 측면이 더 많군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에 대한 보완책을 세워야 할 텐데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군사 작전 개념도 바뀐다라고 하셨는데 예. 적극적 억제에서 능동적 억제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데. 예, 말이 좀 어렵죠. 예. 예, 적극 억제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도발할 때 예. 의지와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우세하게 예. 해서 도발을 억제한다는 개념인데 예. 또 주로 국지 도발에 대비해서 위기 상황을 조기에 종결한다. 예. 이런 걸 갖고 있는데 예. 아마 앞으로는 북한이 WMD 핵 및 미사일로 인해 갖고 있고 네. 또 북한이 도발할 때는 확전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전면전으로 갈 소지도 있고 해서 네. 이를 조기에 차단해서 전면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예. 선제적인 대응 조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네. 왜 가능한가 하면은 저희들이 정보력이 뛰어나고 예. 컴퓨터를 가지고 정보를 서로 교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순간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전투력이 높아집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5개, 북한이 5개 있다 하더라도 북한 한 개에 대해서 우리 5개를 동시에 집중을 시키게 되면 네. 훨씬 더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빨리 적응할 수가 있고 해서 네. 전쟁의 속도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예. 이런 이제 선제적 대응이라는 용어 때문에 예. 북한 쪽에서 긴장해가지고요. 네. 이거 선제 공격한다는 얘기가 아니냐? 뭐 이렇게 예.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오해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선제 타격이니 선제 공격이니 이런 말을 합니다.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네. 사실상 국지 도발했을 때는 준전시 상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예, 거기에서 더 발전이 되면 저희들이 대응을 늦게 하게 되면은 전면전으로 확대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시 상황에서 더 확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기에 북한의 어떤 핵심적인 전력 무기 체계라든지 군사력을 제거하거나 억제를 하면은 더 발전 확전되지 않도록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작전 수행 주체를 군단 중심으로 이제 전환을 하고 예. 또 이제 한미 전시 작전권 전환이 이루어지면 이제 지상 작전 사령부가 창설된다. 이제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작사라고 그러더군요. 예. 지상 작전 사령부.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간단히 좀 예. 줄여주시겠습니까? 예, 지금은 전 세계에서 군사령부를 유지하는 나라는 별로 없습니다. 네. 우리는 전방을 1군과 3군이 맡고 그렇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걸 합쳐서 야전군 사령부로 만듭니다. 만들고. 지상작전 사령부로 만드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 지상작전사령부 밑에 군단을 두게 됩니다. 현재 군단이 있는데 군단의 작전 수행 능력을 더 강화합니다. 네. 그게 다 정보 그리고 항공력까지 포함하게 되면은 네. 군단의 작전 범위가 현재보다 3배 내지 4배 정도 확대가 됩니다. 네. 그래서 군단을 중심으로 해서 작전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지금의 생각하는 사단 군단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확장된 작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 문제는 꼭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 지금 이 개혁안을 실현하는데 214조 원이 필요하다고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국방비가 늘리는데 국회도 거쳐야 되고 말이죠. 예. 자신 있으신가요? 예, 그래서 지금 지난 5년간 그 국방비 평균 증가율이 4.28%쯤 됩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국방계획 기본법대로 계획대로 하려면은 연평균 7.2% 정도가 매년 증가가 돼야 됩니다. 네. 사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네, 하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통일도 대비하고 북한의 그 대량 살상 무기에도 대비하려면 이거는 국가의 의지를 가지고 국회에서도 도와주셔야 되고 국민들도 도와주셔야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론에서도 많은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네, 네. 북한 핵 미사일 위협도 이제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과연 우리 군이 튼튼하냐, 방어 능력이 있냐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군 병력을 줄인다 보니까 깜짝 놀라신 분도 있대요. 근데 그렇게 오해할 문제는 아닙니까? 예, 그런데 출산율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방법이 없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의 김빈석 대변인과 함께 했습니다. 네, 오늘 발표된 국방개혁안에 관한 다른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육사 졸업생이고요.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하신 분인데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박휘락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박휘락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국방부에서 발표한 국방개혁 기본계획 보셨죠? 예.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2012년에 나온 그 국방의 기본계획 1230 그게 내용을 그대로 계승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일관성이 있는 건 참 좋은 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거에 이제 다른 반대되는 측면으로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개혁 차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당히 그 변화된 그런 모습은 없었죠. 네. 저는 사실 그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 대응이라는 이런 그런 그 중점으로 확 좀 국방을 재정렬하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는데 하는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예. 핵 미사일 방어를 위해서 아주 확 바꾸는 개혁적인 조치가 필요했다고 보신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저는 조금 그런 점에서 좀 변화의 폭이 좀 일관성에 중점을 두어서 변화의 폭을 줄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확 바꾸는 개혁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을 기대를 하셨습니까? 우리는 상당히 이제 미사일 방어라든지 또 현재 타격을 하기 위한 그러한 그 구조 또는 예산 확보 또 무기 체계 확보 이런 중심으로 가야죠. 네. 지금 현재 오늘 발표된 것으로 봐서는 좀 미흡하다. 그러니까 모든 부분을 다 골고루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말로는 이제 킬체인이나 미사일 방어가 있는데 거기 어느 정도의 재원과 중점이 할당될지 그런 부분이 조금 우려되는 점이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킬체인이라든가 말이죠. KAMD 이런 무슨 탐지 타격 능력 이런 것도 강화하겠다고는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중점의 문제인데요. 슬로건으로서야 계속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은 이제 20년, 30년 거쳐서 이렇게 완비해야 될 사항은 아니고. 지금 북한 핵 미사일이 바로 있기 때문에 바로 이제 대대적인 노력과 이 재원에 집중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아직도 여전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과제 중에 하나 정도로만 낮게 이제 평가되어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더 많은 재원, 결국 돈 이야기죠. 돈도 더 많은 돈을 투입해라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데 육군 이제 감축안을 보면 저출산 때문에 인적 자원이 부족해서 그건 어쩔 수 없이 줄인다고 하는 것이고요. 대신에 공군이라든가 해군은 감군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점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 육군 쪽에서 조금 대승적이라 그럴까요? 네. 합동작전 차원에서 해군군을 조금 이제 양해해 준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병력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들의 우려하는 입장도 제가 이해는 합니다만은. 네. 그건 출산율도 문제지만 군의 현대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합니다. 어허. 왜냐하면 이제 인원이 좀 정예화돼야 예. 이제 무기 장비 차원에 좀 더 이제 투자를 많이 할 수가 있고 또 이 장병들 질도 이제 좀 늘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나머지 미흡한 부분은 네. 우리가 예비군을 좀 더 확충을 하거나 그 질을 늘려서 이제 해야 됩니다. 네. 현대전은 총력 방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현역만을 자꾸 이제 군사력으로 보는 시각은 현대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비군 같은 것을 오히려 이제 강화를 해야 한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과거에 시절에 했던 뭐 그런 정도로까지 나가야 될까요? 과거에 사실 그 군사 정권 때여서 할 수 없이 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에서 필요한 부분이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예, 그렇죠. 실제로 이제 현역을 줄이려면 현역을 줄이면서 위협이 줄어들어서 현역 줄어들어서 상관없다면 예를 들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이 대규모로 강군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전쟁이 없어졌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거나 오히려 새로운 핵미사일 위협이 붕괴되는데도 불구하고 출산이나 이런 정예화 차원에서 병력을 감소시킬 수밖에 없다면 나머지 예비군이나 다른 방법을 보완을 해야지요. 네. 그게 예를 들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역 부담도 오히려 전 국민이 민방위 대원이 돼서 이렇게 예비군 중심으로 하는 거와 마찬가지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이 스위스 같은 데서는 다 이제 생업이 종사하다가 그렇죠. 정말 위기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집에 있는 무기들 다 들고 나온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국민들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상비군을 많이 구비를 하려면 많은 국방 예산이 주어져야 되고요. 네. 또 이제 좀 국방 예산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상병을 좀 줄이면서 그 대신 국민들이 국가 방위를 위한 임무를 좀 분담을 좀 많이 하셔야죠. 직접 나서야 된다.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들 하는 것처럼. 그렇죠. 예.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이제 국내에서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네요. 이거 옛날 시기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 우린 그 이상한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과거 군사 독재 정권 시대의 경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건데. 지금 이제 문제는 안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안보 위협은 주어지는 것이 선택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안보 위협이 우리한테 굉장히 큰 위협이 있다면 그거를 우리가 안보 위협 효과적으로 대처할래 안 할래로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방법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지금 이제 북한의 위협이 줄어들었다고 아무도 보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과거의 냉전 시대에 그 정도 필요했었던 그런 부분까지 필요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 냉전 시대를 자꾸 이제 조금 군사 정권을 이렇게 보는 것도 조금은 현 안보에 대한 인식으로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된 내용에는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현역이 감소되는 데 대해서 우려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은 좀 예비역으로 좀 중원해서 이제 가야 된다. 글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언급도 있으면 좋겠는데 없다는 말씀 아니셨어요? 발표된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아마 이제 부분에서도 그건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완전 우리 국민들이 잘 설득이 돼서 정말 필요성을 공감하고 정말 국방과 이 안보에 대해서는 너나가 없죠. 다 자기 일처럼 이제 나서야 되는 것인데 국민들이 설득하는 과정이 참 어려울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노력을 해봐야 할 문제이겠군요. 자, 그리고 이 작전 문제에 있어서 말씀이죠. 이 지상작전사령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1군 사령부하고 3군 사령부를 합쳐서 그리고 실제 이 작전은 군단 단위로 이렇게 한다 이런 취지의 발표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지상작전사는 이제 이 전작권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어떤 시기가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네, 뭘 네. 지금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어쨌든 군단 단위로 이제 하는 것이 상당히 융통성 있고 좋은 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군단 단위가 되려면 군단이 현재 군과 같이 예. 이제 인사군수 그러니까 전투 근무 지원, 전투 지원과 전투 근무 지원이 완전히 완비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것이 사실은 이제 쉽지 않을 것 같다. 네. 상당한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도 이제 돈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과연 이제 그 군단이 그 독립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그런 그 역량을 얼마나 조기에 충분히 보완해 주느냐 하는 것이 이 새로 생각하는 체제의 성공을 좌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군단 단위로 이렇게 작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왜 지금 상태에서는 안 됩니까? 뭐 지금 상태에서도 뭐 할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사실은 워낙 이제 지휘 제대가 지금은 이제 그 군이 예. 이제 군단을 많이 통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이 군 중심으로 해서 지금 평시에 여러 가지 임무도 많을 뿐만 아니라 네. 또 이제 그 미군하고 협조 관계도 있기 때문에 네네. 조금 알겠습니다. 아무튼 군단 지휘 체계 그 문제는 미리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의 박휘락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백화점 15% 할인받은 진우씨, 대형마트 15% 싸게 산 진이 엄마, 대중교통 15% 할인받는 박대리. 이들은 에이블 카드를 쓴다. 15% 할인은 물론 포인트가 CMA에 모여 이자까지 쌓는다. 카드 생활의 리메이크 에셋 에이버 현대증권. 할인 한도 및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네, 강전의 뉴스 정면 승부 예스와 노에서는 이런 질문을 드렸죠. 의료계 집단 휴진 정당합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7979님 예스를 적어주셨는데요. 전문의들과 구체적인 대화도 논의도 없이 국가가 독보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또 9943님은 노라고 적어주셨는데 어떤 시위든 피해자는 언제나 국민들 아닙니까?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직 의견 보내주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3부에서 뵙겠습니다.